성장을 꿈꾸는 해나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진혁 법무사입니다. 우리 법무사님이 계셔서 저희 해나경 패밀리 분들 네.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고시원 원장님들께서 이제 막 궁금한 것들 막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생겨서 너무 좋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엄청 준비했습니다. 공적인 질문도 좀 드리고요. 네. 좀 사적인 질문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고시원 제가 1년 한 반 정도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겪어봤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례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직거래로 고시원 매물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양도인이 갑자기 취소를 하자고 한 거죠. 아. 이미 권리 계약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안타까운 게 제가 그 계좌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계좌를 주면 딱 그 계약금만 주고 나 몰라라 할까봐 배액 배상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제 계좌 전달이 돼서 그분이 진짜 딱 계약금만 주고 빠지는 상황인데 이분은 계약금이 원체 커서 네. 난 배액 배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될까? 받을 수는 있을까? 그렇죠. 일단은 계약금만 보내드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계약금을 보내드린 상황이고 당사자 간의 양도 양수에 대한 합의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양도인분이 못하겠다. 네. 이런 경우는 이미 뭐 양도 양수 계약에 대한 합의가 다 되신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보낸 순간에 계약은 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 상대방이 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 배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네. 이제 나는 배액 배상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소송을 갔을 때 이제 진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게 좀 확신이 서야 뭐 소송을 진행을 할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배액 배상은 받으실 수 있고 계약서를 아직 작성을 하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작성 안 하셨나요? 작성을 했죠. 작성을 했어요? 네. 그러시면 더 문제될 게 없는 게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금이 이제 법적으로는 해약금의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약금에 있는 성격이 있다라는 말은 계약금만 줬을 때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의제를 해서 네. 그 계약 해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양수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네.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배액을 상환받으실 수 있고 네. 계약서도 이미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저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했을 때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뭐 카톡이나 아니면 통화 내역으로 있으실 텐데 그 내역을 첨부해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배액을 상환해라 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직거래건 아니건 일단 상관은 없는 상관없죠. 거네요. 어쨌든 네. 계약서를 쓴 거니까. 네, 그렇죠. 직거래가 아니고 부동산을 끼고 했다면 사실 이런 과정을 중간에서 부동산이 좀 해줬을 텐데 그렇죠. 도움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없어서 혼자 맞아요. 일단 요거를 네.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연락 안 받아버리면 끝이니까. 맞아요. 네. 직거래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컨텐츠로 다룰 예정이긴 한데 직거래는 최대한 저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중간에 같은데요. 조율해 주신 분이 있는 게 좋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액 배상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소송을 들어가는 것도 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네. 그대로 양수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진행하실 때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그 양도하시는 분도 이게 수익이 나니까 그럼요. 양도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스킬적인 측면인데 상대방이 해약을 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라 라는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하게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해약을 하겠다 라고 이제 항변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할 때는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니까 네. 상대방이 배액을 상환을 하고
해약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욕심나는 매물이면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행을 하는 게 낫겠네요. 순서가 그게 먼저니까. 근데 나는 이제 막 징글징글해. 나는 막 여기서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나는 이 고시원은 보고 싶지도 않아 했을 때는 바로 배액 배상. 그렇죠. 그럴 때는 배액 배상을 해라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계약을 이행하라. 양도를 해라라고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 해결! 이거 잘 맞네. 재밌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네.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고시원을 매물 양도하려고 하는데 네. 손님이 오셔서 다 임장을 했고 보셨어요. 네. 마음에 들었다. 네. 그래서 500만 원의 가계약금을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양수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 사이에 더 좋은 고시원을 이제 받던지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고시원 사업 나 안 할래?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나 계약 취소했으니까 500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달라. 근데 이분이 어디서 이제 들은 거지. 가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냥 나 빨리 돌려달라 네.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못 돌려준다 했는데 이분이 나 그럼 너 고소하겠다. 못 돌려주니까. 네네네. 그래서 실제 그거를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지금 한 법원에서 상태인가요? 오라고, 예. 아. 제가 이 얘기는 말씀 안 드렸었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양수하실 분이 네. 그러니까 고시원까지 와서 다 보시고 네, 다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잖아요. 지금 계약의 진행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가계약금이라는 게 성격이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 뭐 계약금 얼마로 하고 양수 대금은 얼마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시다라는 어떤 계약서 작성이 안 됐더라도 네. 어떤 구체적 내용에 당사자랑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금 자체가 계약금이 될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으셔도 되고. 왜냐면 저희가 매출이나 뭐 투자금 순이익 반개수 이런 걸 브리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자체가 증거긴 할 것 같아요. 합의가 된 네. 내용인 거죠. 당사자 사이에 그 양수도 계약에 대한 그 계약이죠. 네. 계약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네. 라고 하시면 그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네. 계약금으로 의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그래서 효력이 있는 효력이 있죠. 거죠. 근데 왜 그분은 왜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제 가계약금이 당사자 사이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없이 장차 계약을 체결합시다 라고 해서 그 증거금식으로만 주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는 그 관점의 차이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분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뭐, 그거 법적 효력 없다고, 그런 판례가 없다고, 막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나 일단 무조건 할게 하고 그냥 쏘는 계약금으로 양수인은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본인이 생각한 건데, 네. 우리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다 얼마에 하고 얼마로 하기로 얘기는 돼 있었던 거지. 그러시면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현장에 오셔서 물건도 보고 다 봤어요. 브리핑도 다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합시다라는 그 어떤 협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넣으셨다면 그거는 계약금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포기할 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법원에 출석을 하신다고 하면 네. 가셔서 구체적인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 돼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미리 어차피 그 답변서를 제출을 하시겠지만 답변서 내용상에 이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대한 서로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그 합의에 따라서 가계약금 일부 지급이 된 거고 추후에 구체적으로 뭐 계약서 작성을 할 계획이 있었다. 아직 작성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 요것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서로 이제 고시원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인수할게 라고 하고 일단은 얼마 줄 테니까 고시원 인수할게 이렇게만 해놓고 뭐 증거금 정도라고만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포기하면 그냥 돌려주셔야 되는 금액이고 네. 그게 달랐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네. 서로 양쪽이 맞아요. 달랐던 것 같아요. 당사자 간의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이거를 법무사님을 미리 만나서 알았으면 그분은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계약 전에 협의가 다 있었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출석해서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멋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될 거는 당사자 간에 네. 지금 500이잖아요. 네. 가계약금 500으로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시면서
계약금은 뭐 5천만 원으로 합시다. 네. 라고 다 합의가 됐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 한 10% 500만 원만 가계약금으로 넣으세요. 그래서 500만 원만 받고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하자고 합의가 완전히 끝났다. 네. 민법상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이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해약금 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고 해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5천만 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500만 원만 줬지만 상대방이 해제를 하려면 5천만 원을 채워서 4,500만 원을 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배액 상환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5천만 원의 배액인 1억을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그 합의가 어떻게 됐느냐, 네. 구체적인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진짜 꿀정보. 네. 오늘 PD님 썸네일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